자,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먼저 이정환 노동조합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는 누구의 것입니까? 서울시 미디어재단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유물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네, 서울 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에 편향된 시사 프로그램을 지적하면서 당선되면 예산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제가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선된 이후에 TBS 예산 지원을 계속 줄이다가 결국 깎았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산 지원을 서울시에서는 하고 싶었지만 시의회에서는 그 뭐 결정이나 뭐 이런 반대에 이제 부딪혀서 못 줬다 얘기하시겠지만 네. 결국에는 서울시장의 의지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예산 깎다가 폐국 수순으로 가겠다, 그리고 민영화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의지가 있다면 미디어재단 TBS를 지원할 수도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어떻게 해야 TBS를 살릴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겠죠. 네, 출자 출연 기관으로서의 TBS의 지위를 되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송원섭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TBS 교통방송인데 왜 시사와 뉴스를 해왔죠? 90년 개국부터 TBS는 그 보도를 하도록 허락을 받았었습니다. 허가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네, 뉴스와 교통과 시사 기상을 전문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 저희 방송 내용입니다. 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라디오 주례 연설까지도 편성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네, 그게 사실은 할 수 없었던 것인데. 보도는 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내용을 편성했다는 것이 라이브 생중계를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인 거죠? 네. 네. 자, 김어준의 편파 방송이 방송 폐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체 언론 지형에 있어서 뉴스공장이 했던 분명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저희 240명의 생존권이 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김어준의 24억 출연료가 또다시 기사를 쓰고 있는 이런 언론 환경에서 뉴스공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어준의 편파 방송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결국 폐국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좀 멈춰주시고요. 강철원 정무부시장님, 네,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2020년 2월 17일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 TBS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로 독립돼서 출연기관이 됐죠. 네. 그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매너 허가 시 주문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북원에 있는데 제가 PPT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의 자율성, 방송의 공정성, 재원 안정.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재원 안정입니다. 재원 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서울시가 재원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거죠. 제어가 조건에. 네.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어 조건이었다는 것 맞죠?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재원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포함되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 예.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어가 조건의 방통위가 TBS를 미디어재단 TBS로 독립 출연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할 때 재원 부분에 대한 부관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예산 지원을 끊고 서울시가 지금 결국에는 출연기관 지정 해제까지 해버리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시에 TBS가 약속했었던 재원 안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데 왜 방통위는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뭐 1인 체제여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거는 뭐 정답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건 뭐 말하지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예.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상업 광고 부분은 뭐 전 정부 때 2019년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때 당시 허가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상업 광고만 허용돼도 괜찮을 텐데. 예. 근데 상업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던 건 결국에는 서울시의 출연기관 지정으로 70%를 서울시 예산으로 받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출연이 끊긴 상태라고 한다면 상업 광고를 좀 허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 의원님, 저도 네. 제가 뭐 사석에서 이런 말은 가끔 합니다. 저도 매체가 없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더군다나 언론 매체가 없어지는 건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애를 쓰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TBS의 어떤 재원 상황을 확충하기 위해서 방안을 찾을 기회가 생긴다면은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방송사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서 공식화시키고 방통위의 입장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한계는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다. 지금 당장 결정하고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오늘 저희가 이 TBS가 이런 폐국 직전까지 이르게 된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TBS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살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동의하시는 거고 그 방법으로 상업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그 있습니까? 역시도 많은 그 선택지들이 많이 있다면은 네. 그 선택지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네.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을 찾으면 좋겠죠. 이 부분 역시도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한계가 상업 있습니다. 광고를 비롯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상업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인데 공익 광고만 가능한데 이것도 이제 폐국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지 않는 거고요. 당장 길거리로 나가게 된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끝으로 한 말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똑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저도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 역시도 달리 답변 드릴 수가 없고, 오히려 이 부분은 제가 뭐 다른 국가기관이든 아니면은 국회든 제가 오히려 여쭙고 싶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방통위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10월 31일이면 청산 절차가 돌입이 되면 해고 방안은 아니에요. 예,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정치, 이정헌 오피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이정헌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